그러면 3시가 됐으니까 한번 제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계획상으로는 오늘부터 해서 총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시간이 약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매주 화요일마다 5차례에 걸쳐서 수업하려고 하는 그 나눔연수의 주제는 뭐냐면 교사 중심 재무설계와 학생 용돈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한 2주 정도는 재무설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제가 재무설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 중심으로 재무 영역별로 선생님들이 주로 가입하신 금융 상품들을 제 나름대로 그냥 한번 조금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분석해 봤거든요. 그런 거 분석한 걸 바탕으로, 그건 이제 제 의견이니까, 또 여러분들은 경제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외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재무설계 혹시 저랑 같이 하실 분 해서 좀 모집을 했더니 몇 분이 하셨어요. 몇 분이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들 제가 이제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흥미롭지 않을까? 왜냐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같은 교사긴 하지만 다 이 스타일이 좀 다르시잖아요. 그 지출한 내역들만 봐도 그분들이 어떤 스타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나랑 비교를 하면 조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개 더 욕심을 냈는데, 중간중간에 길진 않아요. 짧게 학부모와 연계한 학생들의 용돈 교육에 대해서도 짧게 한 번씩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신나 보인다고요? 신나 보이나요? 이번 스트리밍이 제가 올려드린 영상 2개랑 모두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인트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저희 또 여기도 계시지만 도량동 완판치 선생님께서 저희 또 디자인 팀장으로서 역할을 거의 하고 계셔가지고 도량동 완판치 선생님께서 저희 인트로 영상을 한 개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오늘 내용이 이미 제가 올려준 내용이랑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연습 삼아서 올린 거고, 혹시나 오늘 교무회의라든지 뭐 다른 회의가 있으면 그걸로 그냥 대체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올려놓은 거고, 연습 삼아서 한 거니까 혹시나 그 내용이 충분하다 싶으신 분은 지금 내용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금손인 도량동 완판치님이 만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인트로 영상이, 여기 아직까지 제가 구글 스트리밍에 익숙하지 않아서 요걸 탁 보여주고 탁 수업 시작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중간에 보여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예, 로딩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그 폴더를 열 때 구글 스트리밍 폴더를 가지고 열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린 겁니다. 뭘로 만드신 건지는 여기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은주 선생님이 만드셨거든요. 나중에 이은주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은주 선생님 나중에 한번 이렇게 멋있게 영상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거 영상 말고도 여러분들이 봤던 포스터 전부 다 이은주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망고보드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한번 나중에 짧게 연수 한번 해주시죠. 네,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재무 설계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예전에 인디스쿨에서 이제 경제 관련된 글을 쓰고 나서, 이게 선생님들이 그 글을 읽고 나서 그냥 잘 봤다 하고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트래픽들이. 그래서 그 글 윗부분에다가 요 글 제가 열심히 썼는데 이거 읽으시기 전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설문지에 한번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제 재무 설계랑 관련된 거,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님 가게는 한 달에 얼마나 저축하시거나 투자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요거는 전체 선생님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 제일 큰 게 여기 28.8%가 바로 100에서 150만 원이죠. 105에서 150만 원 정도 월 평균으로 모으는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50에서 100만 원이었습니다. 50에서 100만 원. 이렇게 요 두 개가 많았다는 거. 요거 참고로 그 설문을 드렸을 때 항상 이렇게 적어놨어요. 연봉을 월 평균으로 나누신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실제로 지금 내가 월 저축하는 거 말고 저희가 뭐 명절 휴가비라든지 상여금이 나오는데 그것들도 다 월 평균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계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묻긴 물었어요. 물론 그거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답변하신 분도 있고 그걸 생각하고 답변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문항은 선생님 가게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지출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답변이 100에서 150만원. 두 번째로는 여기 두 번째네요. 빨간색인 50에서 100만원. 그리고 세 번째가 100에서 150만원. 이렇게 1등, 2등, 3등이죠. 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건, 와, 진짜 선생님들 알뜰하시다. 정말 알뜰하게 사시는구나를 느꼈고, 두 번째는 뭔가 이상한데? 왜 이상하냐면 이렇게 알뜰하신 분들인데 월에 요 정도밖에 못 모으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보세요. 미혼 이제 가게 1인 가구죠. 미혼 9에서 15호봉의 지출 금액을 보니까 요거 아까 통계에 나왔던 것랑 비슷하죠. 50에서 100만 원이 제일 많았어요. 여기 1번. 그 다음에 100에서 150만 원이 많더라고요. 진짜 알뜰하시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축으로 가보니까 100에서 150만 원이 제일 많고 50에서 100만 원이 그 다음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약간씩 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상하다. 그렇게 알뜰하시면 이거보다 더 모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중간 호봉인 한 12에서 13호봉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330에서 340만원 받으시거든요. 물론 이 제 설명을 듣고 저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봉을 월 평균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받으십니다. 나중에 한번 그 상여금이랑 이런 거 다 합쳐서 계산해 보세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연봉을 월 평균으로 바꾸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재무 설계할 때 이 상여금이랑 그 명절 보너스 같은 거를, 상여금이랑 명절 보너스 같은 경우를 이게 그냥 보너스, 진짜 보너스처럼 생각해가지고 덜컹 많이 들어왔다, 이걸로 뭐 사야지, 이걸로 가방 사야지, 이걸로 여행 가야지, 이걸로 자동차 사는데 돈 보태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이것도 그냥 월급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자기가 조금 더 알뜰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는 계속 그렇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끊긴다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오늘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고 다음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15에서 20호봉인 선생님들의 지출 금액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출 금액을 살펴봤는데 여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는 약간 더 지출이 많으셨죠. 여기 뭐 그래봤자 요거 1등 요거 2등이긴 하지만 100에서 150만원이 제일 많으시고 50에서 100만원이 그 다음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저축 금액을 보니까 이거 역시 100에서 150만원이 제일 많고 50에서 100만원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걸 봐서도 알뜰하신 건 맞지만 이게 그냥 알뜰하다고만 봐선 안 되겠다. 선생님들이 파악 못하는 지출들이 굉장히 많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연봉을 월 평균으로 나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 역시도 선생님들이 자기 재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냐 하면 이게 재무 설계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그전에도 안내를 미리 드린 걸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생님들의 임금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월 버는 돈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그 소비 패턴 같은 거 정말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차이 나는 것은 이 소비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쓰다 보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집에 방에 정리 안 하고 물건들을 사들이기만 하면 물건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버리는 것처럼 소비 생활, 소비 패턴이 쌓이고 한 것들을 다시 정리정돈하는 게 재무설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 재무설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이 통계는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본인이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그게 바로 이제 지출과 저축의 어떤 갭이 보이는 거죠. 분명히 저축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 지출 규모라면 저축 금액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실제로 이 15에서 20호봉 같은 경우에는 연으로 따지면 한 180, 190 될 텐데, 월로 따지면 180, 190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에서 150만 원의 선생님들이 많다면 분명히 뭔가 200에서 200 언저리 혹은 200 이상의 저축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금 뭔가 선생님들이 제대로 본인의 지출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들 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찐하다 노래하던 선생님께서 지출 관리가 잘 안 돼요,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출 관리, 이제 내가 그 지출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게 재무 설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현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그거는 뭐 직종이랑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재무 설계를 위해서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판단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버는 돈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12로 한번 나누어 보고 이 월 캐시 플로우를,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12로 나눈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번에는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월 들어오는 수입 따로 두고 그리고 연 들어오는 수입 또 따로 들고 해가지고 재무설계표를, 재무제표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 이제 월 따로 연 따로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뭐 연으로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출발이 진하다, 노래하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단은 이제 감으로 대충 한 이 정도 쓰겠지가 아니고 진짜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 틀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설명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이해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 방법은 요즘 막 엑셀을 다들 잘 하시니까 정말 이거를 몇 번만 해보시면 나는 이런 방법이 좋아 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통제하고 있다.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쓰고 있다는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초반 미혼 여교사로서 15호봉이십니다. 15호봉. 15호봉이면 대략 월 평균으로 보면 350만원 정도 받나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이 정도 월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정지출, 변동지출로 나누어서 지출 항목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이 변동지출에 딱 두 개밖에 없는 것만 봐도 굉장히 알뜰하시다 라는 거 아시겠죠? 굉장히 알뜰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알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핸드폰과 인터넷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37,000원이면 엄청 적게 내고 있는 거예요. 관리비와 가스비, 참고로 1인 가구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것들을 지출하고 계십니다. 13만원, 학교 급식비 8만원, 그리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데 5만원. 참고로 사실은 여기다가 더 적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보험료랑 자동차 수리비 등을 합치면 아마 고정지출에 월 평균으로 했을 때는 한 20에서 30만원 더 들어갈 겁니다. 자동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기름값이 다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생활비, 뭐 이것저것 식재료도 사고, 뭐 식사비 같은 걸 그냥 퉁쳐서 30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 외에 쭉쭉쭉 있는데, 요게 눈에 띕니다, 요거 때문에 이분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축용 보험을 90만원에 들고 계세요. 물론 이게 저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요걸 빼고 제하고 순수 이제 저축이랑 소비는 좀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따지면 이 합인 190보다는 내려갈 것 같긴 해요.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거만 보셔도 이분이 아주 알뜰하신 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상위 10%의 알뜰함이지 않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 정도의 돈을 쓰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합치면 뭐 그렇겠죠. 자, 그 다음 다른 분 한번 볼게요. 요 분 같은 경우에는 부부교사신데 남편은 24호봉, 본인은 20호봉. 아직까지 자녀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눠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이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걸 보면 저는 아까 그 여교사 선생님보다는 본인의 재무 관리가 조금 더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자동차 정비도 이분 같은 경우는 월 평균으로 8.5만원이라고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연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연초에 다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식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따로 분류해가지고
외식비랑 식료품 구입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기도 하시고,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비, 외식비면 변동지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정지출은 그냥 사전적 의미를 따지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월 거의 비슷하게 지출되는 걸 고정지출이라고 하고, 변동지출은 이제 매월 그 금액의 변동이 크고 내가 얼마든지 수정 바꿀 수 있는 거다 라는 게 변동지출인데,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게 여기에 변동지출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약간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누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할 때 지출을 이렇게 적고 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없을까, 혹은 헛되게 돈이 나가는 건 없을까를 파악할 때를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아무래도 변동지출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재무 설계를 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좀 지출 규모를 줄일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보험을 리모델링 하거나 이러면 고정 지출을 건들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고정과 변동을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외식을 왜 다 25를 고정 지출로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포기 못하는 거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정도는 우리 부부 같은 경우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5만원 정도는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 이거는 고정적으로 꼭 쓰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고정지출로 놔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외식 중에서 한 15만원은 내가 절대 포기 못하는데 한 10만원 정도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여기 식비 넣어가지고 외식 넣어서 10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고정에도 외식이 한 개 있고 변동에도 외식이 한 개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공과금, 요금, 보험, 교통비, 주유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파도 이렇게 두 분의 자파, 그리고 이분들 또 여행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행은 좀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변동지출에 좀 넣으셨어요. 가족 행사 및 지출, 친교활동, 부부들 용돈, 기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보니까 약 340만원 정도 나왔죠. 요거 보셔도 저분들도 크게 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진 않은데 알뜰한 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렇게 또 적어보면 이분들도 제 생각에는 한 상위 10%는 들어갈 것 같은 부분인데 또 불구하고 이분들 역시 적다 보면 이렇게 한 개씩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적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 부분은 부부교사가 아니에요. 남편분은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라고 해서 막 대기업,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자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십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한번 훑어보셨죠? 이분들도 변동지출에 항목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 역시도 되게, 물론 이제 부부교사, 같은 동년배 부부교사보다 약간 월급은 그러니까 월 들어오는 수입은 좀 더 많으시긴 한데, 그래도 이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미래에 이제 노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시거든요. 여자 선생님 혼자 뭐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것들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알뜰하게 사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치면 480만 원이나 쓰시더라고요. 480만 원이면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보면 뭐 아무래도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도 많고, 대출 원금 및 이자, 아까 앞에 두 분은 대출 원금 및 이자가 없으셨죠.
근데 사실 원금 및 이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지출이 또 있으시고, 통신비, 공과금, 식비 쭉쭉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부의 용돈 이렇게. 뭐 보셔도 아시겠지만 크게 뭐 많이 쓰신다거나 그렇지 않죠. 기본적인 걸 위주로 쓰시고, 그리고 굉장히 알뜰하게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씩 쓰십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욜로적 느낌? 욜로적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욜로적이라기보다 좀 소비를 그냥 뭔가 알뜰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인생을 즐기자 라는 식이 아니고 라는 방식으로 삶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제 생각엔 여기서 한 앞에 보셨던 분들보다는 한 혼자 살면 한 50에서 두 분이 사시면 한 100만원 이상씩은 더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이 재무설계 필요 없이 나는 지금에 충분히 만족하고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쪼들리지? 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재무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재무설계의 의미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복잡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지 않은 소비의 이렇게 더미를 이제 하나하나씩 버릴 건 버리고, 이제 남길 건 남기고, 줄일 건 줄이고 해가지고 내가 나의 통제하에서, 그리고 나의 판단하에서 그것들을 이제 쓰고 싶을 때 빼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버리고 싶을 때는 버릴 수 있고, 좀 이런 통제권을 갖는 게 재무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요걸 이제 말씀을 이렇게 글로 써보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재무설계를 정리정돈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특히 중요한 거는 버는 거는 이제 좀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것 중심으로 정리정돈하는 게 재무설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냥 마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너스를 받으면, 명절 휴가비를 받으면 돈 생겼다, 이걸로 뭐 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고, 당연히 그거가 들어올 거를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이미 그거에 맞춰서 어떤 플랜을 세우셨겠죠. 나 얼마 정도는 여행을 가고, 얼마 정도는 저축을 하고, 얼마 정도는 투자를 하고, 그렇게 쓸 거야 라고 본인이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재무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랑 우선 간단하게 재무설계를 어떻게 하면 될지를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또 한번 끊어 가볼게요. 혹시 뭐 제 설명이 좀 빠른다거나, 아니면 말이 많다거나, 말이 좀 많다거나, 혹은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지출 컨트롤. 지금 내가 한 3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얘네들을 정리정돈을 잘 하다 보면 거기서 몇십만 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자체도 재무설계의 수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림쌤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재무설계 자체가 투자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도 꼭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가 빈다고요? 제가 채팅 치는 시간을 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반 애들이랑 주로 이렇게 채팅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채팅도 괜찮긴 한데 말로. 예, 알겠습니다. 말로.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중간에 최대한 비는 시간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끊어가는 시간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의 채팅창에다가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설명하다가 그게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벌써 이윤주 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 네,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약간 제가 계속 쓰레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재무설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쓰레기 청소랑 비유해서 우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해 봅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 기준과 계획에 따라 지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정돈해 놓읍시다 가 방법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와닿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준 정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카페에다가 이 양식을 올려놨는데, 그 양식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한 달 동안에 어떤 지출들을 하는지를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눠서 써보는 그 틀이 있고, 거기 밑에 보면 그 기준, 재무설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적어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목표는 무슨 뜻이냐면, 뭐 투자와 노후와 관련돼서는 나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보험과 관련돼서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 기타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이제 재무 영역이 있어요. 그 재무 영역별로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카페에 올려놓으신 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게 되는데,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눠가지고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그 세 분의 사례 중에서 두 번째 부부교사 그분의 사례처럼 최대한 좀 길게 잡으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달 것만 가지고 하면 지난달에는 안 썼는데 그 전달에는 썼던 게 또 있을 수도 있죠.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 월로 따지면 한 5, 6만원은 되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자동차 수리를 하는데, 그거 역시도 한번 잘 생각해서 최대한 좀 나한테 불리하게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지출이랑 변동지출을 지난달 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은 달들을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평균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고정지출은 무엇을 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늘상 나가는, 비슷하게 나가는 돈들, 뭐 공과금, 그리고 각종 세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근데 소득세 빼고는 별로 없어서 이거는 거의 쓸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그리고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변동지출 같은 경우에는 뭐 퉁쳐서 용돈이라고 쓰셔도 되고, 용돈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더 좋겠죠. 여기 자, 그리고 나서 뭐 의류비 뭐 적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외식비 이런 거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 식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애매한 게 있어요. 저는 보통 평균적으로 의료비를 한 30만원 쓰는데, 저는 저의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비춰봐서도 의료비를 30만원에서 한 10만원, 5만원 이렇게까지 도저히 못 줄인다. 난 이거를 변동지출이라고 생각하기 좀 거시기 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아까처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비 내가 절대 포기 못해 뭐 이런 다짐도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한 양보했다 20만원까지 내가 절대 포기 못해. 그래도 내가 평균을 보니까
10만원 정도, 한 30만원 쓰니까 한 10만원 정도씩은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해가지고 이때까지 쓰신 것 지출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고정과 변동으로 나눠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적는 과정에서 내가 줄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면 나중에 이제 플랜을 짤 때, 뭐 예산안 같은 걸 짤 때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한번 쭉 적어 보시는 거죠. 그렇게 적어 보다 보면 이제 한 개씩 나의 발목을 잡는 게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첫 번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민 중에 하나가 보험이었어요. 보험이 9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험 90만 원이 물론 저축성 보험이라서 90만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나중에 좀 남겠죠. 하지만 뭐 저축성 보험을 들고 계신다고 하시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다른 재무적 선택을 할 때 이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을 가지고 저축을 하려고 하면, 이게 보험을 가지고 저축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사업비라는 걸 떼는데 보통 들어가는 보험료의 10% 이상씩 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따져가지고 기회비용을 따져가지고 이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기 쉽게 됩니다. 아, 나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 내가 이때까지는 애써 외면했던 것들이랑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파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재무 설계를 영역별로 할 때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댓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혜택 때문에 30만원을 사용하는데 카드를 긁다 보면 예상 금액보다 훨씬 오버돼서 지출이 되는. 저도 그 한도가 있는 몇십만원 이상씩 써야 되는, 제가 대출 KB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KB 카드도 있고, 그리고 통신료 혜택 때문에 하는 CJ 관련된 카드도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체리 피커들이, 제가 다른 후배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체리 피커들이 좋아하는 또 카드가 있어서 세 가지를 쓰거든요. 그러면 한도가 30, 30, 20이에요. 한도라기보다는 이제 제한, 이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30, 30, 20이라서 저는 거기 카드 앞에다가 이렇게 네임펜으로 30 적고, 그리고 그게 있죠. 예를 들면 21일 날이 그 보험이 아니고 카드 값이 나가는 날이 21일이면 이제 그 전달 7일에서부터 그 다음 달 뭐 6일까지 이렇게 쓴 게 그 카드 값이 되니까 그걸 적어 놓습니다. 7일에서 뭐 6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저한테 당연히 그 문자 메시지로 얼마 동안 돈이 쌓여, 지금 이 카드 이번 달에 얼마 썼습니다 라는 게 누적돼서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걸 확인해 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직접 앱을 다 깔아놨어요. 앱을 깔아놔서 중간중간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내가 30만원이면 30, 한 1만원, 2만원만 쓰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놔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뭐 체크카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좀 약간 노가다형이라서 그렇게 자주 씁니다. 오, 다이룸님은 저보다 조금 더 이렇게 부지런하시네요. 30만원 딱 끌고 나서 본인이 이게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오나봐요. 30만원 끌고 현금으로 바로 이렇게 카드 값을 납입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 방법도 좋겠네요. 제 생각에 문자 메시지가 제일 편한 것 같긴 합니다. 지나다 노래하다 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파트 관리비 저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 나오는데 20만원이니까 이 카드는 아파트 관리비 20만원 쓰고 그 외에 또 10만원씩 뭐를 얹히게 해서 이 카드는 웬만하면 지갑에서는 안 꺼내고, 그리고 다른 거 지출할 때는 뭐 딴 걸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요거를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재무설계, 마치 우리가
이렇게 교사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재무 설계를 하는 것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줄이고 무조건 노후를 위해서 다 미래로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정리정돈을 위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을.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이렇게 적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 돈이랑 관계없이 나는 어떻게 살 때 행복한지, 본인이 행복한 순간들을 또 적어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삶의 의미들도 한번 쭉 서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적으면 뇌에서 이제 뭔가 좀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재무적 영역별로 목표를 한번 세우는 겁니다. 노후 투자 및 노후 설계. 뭐 이것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 2년 후에 결혼 자금으로 뭐 2년 후에 1억 너무 많으니까 지금보다 한 2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으겠다. 뭐 이런 목표도 세우실 수도 있고, 노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제가 재무 설계를 한번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나는 55세, 60세 되면 은퇴하고 싶다. 그래서 은퇴했을 때 조금 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적어도 공무원 연금이 나오기 전 65세 전까지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월 한 200씩은 캐시 플로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노후 설계랑 부동산 설계랑 뭐 합쳐가지고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노후 설계 합쳐서 뭐 월 캐시 플로우를 지금으로부터 한 2, 30년 후에 200만 원짜리. 이거는 물가 상승은 안 따지고 계산하는 거 합니다. 그것까지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 200만 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도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숫자로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이 목표를 위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설계는 또 내 집 마련을 5년 정도 후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그때 한 뭐 6, 7억짜리 집에 살고 싶고 그때 대출은 뭐 한 3, 4억 정도를 내고 싶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내가 모아 놓는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보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뭐에 대해서는 조금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다 라고 적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것들을 이제 기간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향후 뭐 한 5년 이내, 뭐 한 2, 3년 정도에서 뭐 5년을 넘지 않게 되는 기간 동안에 세울 수 있는 목표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이상 되면서도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10년 후엔 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10년은 넘지 않게 해가지고 중기 목표도 한번 세워보고, 그래도 막연하지만 꿈이지만 진짜 한 10년 이상 2, 30년 되는 진짜 노후나 이럴 때의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사실 이 장기 목표라는 것은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제일 중요도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1번, 2번, 3번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 재무 설계를 할 때도 예산안을 짜거나 재무 전략을 세울 때도 단기 목표에 위주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요게 뭔가 돈을 모으는 거, 어디 갔지? 돈을 모으는 금액도 뭐 이게 3대 2대 1이 되거나 뭐 5대 3대 4대 1이 되거나 3대 2대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요거에 좀 치중해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가 잘 되면 중기도 잘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선생님들 교사 중심 재무 설계라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또 저희는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학생들과 함께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적어 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랑 뭐 실과 시간이나 이럴 때 용돈기 입장 쓰기를 하는데, 혹은 이 저희 연구회 분들처럼 경제와 금융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용돈기 입장을 썼다면 내 삶을 바뀔 수도 있었을 건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용돈기 입장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용돈 기입장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야, 너 삶의 가치도 한번 생각해보자. 언제 행복하니? 너 진짜 무엇을 하고 싶니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거를 용돈 기입장에다 연결시키는 방법을 한번 애들이랑 모색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여기에는 목표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부모님 생일 선물을 사는 걸 목표로 세워서 용돈 기입장을 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줄이거나 그냥 이제 용돈 기입장 쓰는 거에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면 조금 더 입체적이고 학생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용돈 기입장 쓰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은 용돈 기입은 저희가 직접 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부모님이랑 연계를 꼭 해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랑 연계해서 한번 지출을 해보면 이제 용돈 기입장을 써보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사실 학생들이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직접 부모님이 용돈을 주고 그 용돈에 의해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손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지출도 있잖아요. 학원비도 있고, 그리고 뭐 옷값도 있고, 뭐 신발도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학생들 용돈 기입장에 써보게 하자. 뭐 옆에다가 비고란 한 개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출하고 나서 여기 엄마 돈, 뭐 이렇게 엄카 느낌처럼 엄돈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아마 학생들이 이렇게 느낄 거예요. 예전에 저도 비슷한 걸 해봤는데 학생들이 아마 와, 부모님 진짜 날 위해서 돈을 많이 쓰시는구나, 진짜 아껴야 되겠다, 혹은 부모님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부모님한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제교육을 통해서 인성과 그리고 도덕교육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하는 거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례 중심으로 또 다른 사례들을 가지고 기준에 맞게 정리정돈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저한테 지출표를 보내주셨던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변했던 것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리정돈을 해봤는지를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들도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뭐 카페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거나,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것들은 좀 빼고 뭐 기타로 퉁쳐서 해도 되고, 혹은 저에게 이메일을 따로 보내주셔가지고 저랑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엄선된 자료들을 가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그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제 용돈 교육 사례를 중간중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도량동 완판치 선생님께서는 주로 저희 연구회 활동 중에서 용돈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도량동 완판치 선생님의 사례들 만드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채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까 좋은 아이디어 그 다이룸 선생님처럼 일부러 저는 이제 그냥 편하게 17일날 월급 들어오니까 그 다음 쭉쭉 나가라 해서 21일날을 결제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달에 쓴 거를 다음 달에 딱 나가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12일 맞을 거예요. 대신 이제 미리 돈을
월급 들어오면 바로 다 나가버리는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재무 설계를 잘 해놓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저의 지출 내역이 궁금하다고. 일단 잠깐만요. 제가 일단은 이윤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에 보시면 제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크게 키워서 이렇게 온라인 연구 나눔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를 이제 출발로 해서 다른 분들도 계속 이제 재미난 연수들을 많이 준비하시는데 연수 관련된 자료들을 여기 올리실 겁니다. 아까 누가 그 영상 2개랑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왜 2개로 올렸냐 하면 이 인트로를 제가 삽입을 못한 영상을 올려가지고 인트로를 합친 영상을 다시 올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워버리도록 하고, 아무튼 지웠나? 제가 지웠네요. 맞다 죄송합니다. 저희 머니쌤 채널에 있는 영상이랑 요 영상이 다른 건 차이가 없고 인트로 영상만 차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저는 이렇게 공지로도 띄워놨는데 이렇게 제가 주저리 좀 적긴 했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지출, 변동지출, 그리고 삶의 의미, 재무영역별 목표, 이렇게 한번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참에 한번 해보시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같이 교류까지 하면서 조금 더 좋은 생각들을,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재무설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제를 꼭 올리시면 제일 좋고, 올리시기 좀 거시기 하다 싶으시면 개인적으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지출 내역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너무 욕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안 써가지고 아무튼 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까요? 질문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유튜브 스트리밍이 좋으세요? 아니면 구글 미트나 줌이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동영상이 좋으세요? 요것만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 구글 미트나 줌, 혹은 그냥 동영상 올리고 개인적으로 보기, 뭐가 더 좋은가요?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대세를 따르시는 분 한 분. 유튜브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구글 미트로 얼굴도 한번 보고 하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다음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줌을 해도 얼굴 안 나와도 되죠? 당연히 얼굴 비공개 괜찮습니다. 목소리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중간중간에 일단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일단 해보고 중간중간에 줌이나 미트로
한 번씩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도 한번 가져볼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딱 적당하게 한 20번 정도만 오시네요.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미트랑 줌도 한 번씩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는 물론 채팅하기는 힘들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강의식 말고 뭐 한 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의하는 것은 구글이나 미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 퇴근 준비하러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바이바이. 끌게요, 이제.